반갑습니다. 3월 1일입니다. 자, 드디어 3월달이 됐죠? 이번 달에는 좀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2월달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2월달에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2월달에 외국인 순매수 종목은 SK하이닉스와 하나금융지주를 가장 많이 샀네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아마 이거는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었겠죠.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 2월달 개인들의 순매수는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역시 개인들은 삼성전자와 이런 현대차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현대차 같은 입장에서는 또 추가 매수가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갑니다. 자, 일단은 SK하이닉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진단을 지난번에도 한번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치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고점대가 15만원대인데 뭐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13만원대 이후에 다시 살짝 들어온 모습이지만 추세선상으로 본다라면은 그냥 뭐 이 정도 라인이라면은 유지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하단 구간에서의 지지가 계속 나타나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도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13만 5천원 넘어가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단기적으로 막 급등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풀어내야 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15만원 이상으로 받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또는 러시아 쪽에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내용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이 좀 안 좋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충분히 아래쪽에서 받아주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 호전의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이닉스를 끌어올리는데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23,500원 가격대로 이제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추세선 하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해 보인다 생각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요, 13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세가 다시 우상향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과 또 시장이 어떻게 반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주가를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비중이 많다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한 13만원 정도 또는 아예 넘어가면서 13만 5천원대 이럴 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신규 접근은 어때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12만 7천원 정도가 좋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수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타이밍적인 부분, 매수를 계속해서 괜찮아, 뭐 주가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공략하기 좋은 위치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12만 7천원 정도가 나쁘지 않은 위치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라인대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하이닉스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지 하나 볼까요? 하나금융지주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왔었던 그런 종목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등등등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하나금융지주를 2월달에도 가장 많이 산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업종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KB금융이 가장 많죠. KB금융하고 신한지주가 둘 다 이제 4조 원대 이익을 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어떤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좀 뒤로 밀려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뭐 지금은 전체적으로 뭐 금융섹터나 보험 섹터 전부 다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되어야지만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좀 있겠고, 또 금융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이제 금리 인상이 올해는 무조건 계속 진행되죠.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도 계속 진행될 거로 생각됩니다. 금리가 내년도까지 계속 올라간다라면 은행주들은 또 계속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올라가면서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좀 있고, 또 금융주의 특성상 주가라는 것이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드려왔지만 뭐 이제 좀 안정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은 수익 대신에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금융섹터도 그냥 갖고 가시면 된다고 그랬죠. 뭐 이번에 조정 나올 때도 크게 문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같은 부분은 다 내려온 상태에서 뭐 46,000원, 47,000원 구간대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 라인대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금융섹터이기 때문에 길게 장기적으로 멀리 쳐다봐야 된다. 그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도 나쁘지 않아요. 매수 나쁘지 않고 보유도 나쁘지 않은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주들은 어지간하면 계속 홀딩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 금융지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은행주들 이런 금융섹터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볼게요. 이거는 뭐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주가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제 보호예수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풀린단 말이에요. 지금 1개월 보호예수가 이제 해제가 됐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있겠죠. 네. 지금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에 가장 독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추세도 지금 하단으로 끌어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또 더 안 좋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나 59만원에 샀는데 어떡합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 계속 줄이시거나 물량을 축소하시는 입장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여기서 뭐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해갖고 물타기 해가지고 주가 올라갈 때 뭐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일단은 떨어지고 나서 상당 구간 또 조정을 받게 되고 또 상당권 조정을 받는 그 기간만 문제가 아니라 또 옆으로 눕는 그런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본전까지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제법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좋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런 어떤 타이밍, 어떤 흐름들 이런 거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물량적인 압박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한꺼번에 털기 어려우면 계속 줄여나가시거나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비중을 축소하거나 단기적인 매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죠. 롯데케미칼도 이제 배터리 사업 쪽에 좀 진출한다 그런 얘기들 계속 있습니다. 최근에 롯데정밀화학의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죠. 그래서 뭐 일단 롯데정밀화학 그 다음에 롯데알미늄 이렇게 3개사가 모여가지고 배터리의 어떤 그런 진출 교두보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분리막 소재 그리고 이제 전해핵 이쪽 사업을 지금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롯데케미칼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가 끝나갈 때 주목을 좀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뭐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추세선 한번 그어보죠. 이렇게 쭉 아래로 들어가는데 지금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22만 원대에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지금 추가 상승이 나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가기만 하면 주가의 어떤 추세가 돌아가면서 상승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신규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고 또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괜찮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자리가 아직까지는 돌렸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추세는 바꾸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자리가 이제 바닥입니다. 이제부터 상승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구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요. 매수를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바로 형성된 고점 봉우리 있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만 5천원 정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매수를 따라가도 괜찮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야죠. 일단은 하락 추세 이후에 저점 잡고 반등이 나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업황도 좋고 그 다음에 기대감도 좋고 뭐 이런 모양새라면 물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24만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서부터는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더 늘려가도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추세가 바뀌는 그런 형태의 종목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손해가 조금 발생을 했든 아니면 수익이 발생하고 있든 뭐 상관없이 그대로 홀딩 유지를 잘 해주셔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홀딩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고 신규 접근은 23만 5천원 넘어갈 때 매수 접근 따라가셔도 괜찮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들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뭐 전략이 그렇게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요, 장기로 볼 것이냐, 단기로 볼 것이냐, 그 차이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단기로 보면 지금 이거 재미없어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도 아니거니와, 단기에 급등세를 보게 된다면 시장도 같이 반응하거든요. 시장이 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금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천천히, 그 다음에 내려갈 때도 천천히 이렇게 가야 되는 종목이다. 뭐 이게 2020년도 말처럼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종목 자체에 생기는 과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여기서 꼭대기에 물리는 사람들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사라졌었던 또 10만전자 기도문, 네, 삼성 3전 기도문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다지 종목에게 좋은 소식은 아닐 거라 봅니다. 보통 상투권 시끄러울 때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잠잠해져야지만이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락할 거다라는 어떤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구역, 지금 8만원부터 7만원 구간, 이 만원대 구역이 이 종목의 저점권, 이 저점 박스권, 지지라인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는 거죠. 홀딩 하시되 대신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닝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멀리,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우리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역배열 상황이고 위쪽에 저항을 얹고 있어서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부분들은 아예 넘어가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76,000원이나 77,000원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더 올라가서 안정적인 발판을 만들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한 발판 밟고서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발판 76,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시점에서 안착할 때 매수 의견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권이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뭐 망할 기업도 아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편안하게 보시면서 좀 뭐랄까 폭등하는 것에 대한 어떤 수익률, 뭐 단기간에 뭐 20% 30% 또 뭐 100% 이렇게 수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면서 네,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조건은 76,000원 넘어섰을 때 대응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뭐 월급 종목이기도 했었고요. 걱정이 많으실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2020년도 형성된 그 저점 지지라인 때 그냥 있는 모습이고요. 그 라인대가 지금 계속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1월달부터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지권대에서 유지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이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러시아와 연결된 부분에서 지금 러시아 쪽 그 제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현대차에게 좀 충격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 쪽으로 추출하는 품목의 약 40% 정도가 자동차와 부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골고루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어떤 제재를 통해서 뭔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뭐 끝나지 않을 재료는 아니란 얘기죠. 뭐 빨리 끝나면 뭐 당장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협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러시아군이 완전히 철수해가지고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쨌건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것은 뭐겠어요? 악재가 일단 소멸되고 나면 경기 민감주 섹터라는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물론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생산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제가 이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좋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업종은 지금 현재 전기전자와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민감주 섹터로 전차 군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한정없이 빠질 수 없어요. 어차피 장이 좋아지면 같이 딸려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장의 중심이 될 종목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홀딩 전략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홀딩만 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이런 것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격이 좀 벌어져서 단기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벌어진 이격은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이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보다는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살짝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그다지 주가에 도움이 안 되겠죠. 아예 차라리 21만원에서 21만 5천원 이 자리 넘어가게 되면 그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는 현재 시점에서 더 빠져가지고요. 저점을 자율적으로 잡아내고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할 때 이럴 때 매수가 들어가셔도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뭐 매수를 너무 서두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반등으로 가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바로 매수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상황이 좀 좋게 만들어지면 그럴 때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관망세 유지하시길 맞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없는 분들은 신규 접근 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관망하자.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된다면 그럴 때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월 달에 수급 주체들의 매매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SK하이닉스와 하나금융지주, 2월에 기관들 순매수, LG에너지솔루션과 롯데케미칼, 그리고 2월에 개인들 순매수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전부 다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따로 뭐 이렇게 언급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중요한 건 내려가고 있는 종목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뭐 약간 뭐 반대되는 말이지 않겠는가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려가고 있는 것은 더 내려갈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섣불리 담으면 안 되는 거고요. 올라가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간 거 말고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것 그런 것들을 매수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편안한 휴식 다 즐기시기 바라고요. 뭐 일단은 뭐 3월의 첫 시작일이기 때문에 모두 다 3월 한 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좀 한번 빌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